영화 주토피아는 동물들의 문명과 지능이 인간 수준으로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바이런 하우드의 상상력으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다. 라푼젤의 감독을 맡았던 바이런은 디즈니의 고전 영화 로빈 후드에서 영감을 받아 의인화된 동물들이 등장하는 6가지 아이디어를 기획하게 된다. 그의 6가지 아이디어 중에는 다리 6 달린 미친 고양이, 우주에 살고 있는 토끼 이야기 등의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전 우주복을 입은 이 토끼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 아닙니까? 컨셉은 다른 영화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존 라시터의 제안으로 인해 잭 세비지라는 토끼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스파이 영화 세비지 CD를 기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내용보다 동물의 도시라는 배경이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바이런은 결국 동물들의 거주지에서 벌어지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스토리를 전면 수정하게 되고 주인공 또한 토끼가 아닌 여우 닉 와일드로 변경하여 와일드 타임즈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지만 포식 동물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착용한 건 너무하다. 주인공은 안 보이고 옆에 토끼만 보이네. 나는 피드백으로 인해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전면 수정하여 귀여운 토끼 주디 홉스를 주연으로 제작한 주토피아를 탄생시키게 된다. 주토피아의 주인공 주디 홉스의 이름은 토끼가 뛰어다닐 때 들리는 의성어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성의 이름인 주디에서 따왔다. 기획 초기 당시 주디는 본래 노란색 모피를 갖고 있었지만 주토피아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닉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회색 모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애니메이터들은 주인공치고 너무 칙칙하다 생각하여 활기차고 낙천적인 주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의 눈 색상을 보라색으로 선택하였다고 한다. 주디가 살고 있는 버니 버로우는 아버지가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대가족이었다. 이 때문에 주디의 집에는 200마리가 넘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온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의 구조 또한 주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스토리가 다듬어지면서 거대한 변두리식으로였던 버니 버로우 또한 규모와 인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디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무려 8천만 명이 넘는 인구수에 매 초마다 약 4명씩 증가하는 어마무시한 토끼의 번식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담으로 아트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버니 버로우 역에는 이웃집 토토로가 숨겨져 있다고. 주토피아를 향한 열차 안에서 주디가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펴보면 실존하는 가수와 밴드의 이름을 패러디한 동물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인 주토피아는 총 12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다양한 생태계는 툰드라 타운을 식힌 에어컨의 폐열로 사하라 스퀘어를 가열하는 기후 장벽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디가 버니 버로우를 떠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사하라 스퀘어는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와 두바이를 참고하였으며 눈과 얼음으로 덮인 툰드라 타운은 러시아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 이곳 툰드라 타운을 자세히 살펴보면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의 옷을 입고 있는 코끼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열대우림 지역은 남아메리카 지역, 사바나 센트럴의 외부는 베를린의 엔하우터번허 센트럴의 내부는 기둥과 나뭇잎 모양을 통해서 밀림을 떠올리게끔 디자인하였다고 한다. 주토피아의 제작진들은 동물의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디즈니 월드 애니멀 킹덤을 비롯한 여러 동물원들을 방문하였지만 주토피아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합동해서 건설한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이 아닌 디즈니랜드의 모습을 본따서 주토피아를 완성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작중에서 볼 수 없었던 파충류와 조류는 주토피아 행성의 다른 대륙에서 존재한다고 하며 영장류와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한다. 주디가 근무하게 된 주토피아 경찰국 GPD의 건물은 자유의 여신상과 스톤헨지의 석판을 합쳐 디자인하게 되었고 GPD는 실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인 LAPD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GPD의 얼굴마담 벤자민 클로하우저의 볼을 자세히 보면 미키마우스 모양의 반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가 먹고 있는 시리얼 럭키 참수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럭키 촤름 의 패러디. 추가로 클로하우저가 먹고 있는 시리얼 속에서도 미키마우스를 발견할 수 있다. GPD의 서장을 맡고 있는 보고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 물소를 뜻하는 은보고에서 따왔으며 항상 단추를 풀고 제복을 입는 그의 모습은 실제 보디빌더 겸 경찰관들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바이런은 초기 주디의 파트너로 체격이 큰 곰, 사자, 호랑이 등을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부녀지간 같아 보였기 때문에 파트너로 보이면서도 다른 포식자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포식자를 떠올리게 되었고 우연히 토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우가 토끼의 천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주디의 파트너를 여우 닉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주디의 파트너 닉 와일드의 본명은 니콜라스 파이버리우스 와일드 닉으로 이중 와일드는 야생과 거친을 뜻하는 와일드의 언어 유희, 미들네임인 파이버리우스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제임스 타이베리우스 커크에서 따왔다고 한다. 닉의 디자인은 영화 로빈 후드의 주인공 로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 초기 닉의 모습은 주디와 함께 있으면 너무 튀고 밝아 보였기 때문에 어두운 갈색과 회색을 섞어 톤을 낮추게 되었다. 닉의 또 다른 파트너인 피닉은 학창시절 반에서 가장 작은 키를 도맡았다고 하며 바이런의 말에 따르면 피닉은 닉보다 10살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한다. 피닉의 차량 번호판 HB051986은 1986년 5월 9일에 세상을 떠난 배우 Herschel Bernardi. 를 추모하기 위해 새겨넣게 되었다고. 닉은 1984년 1월 12일생으로 주인공 주디와는 무려 8살 차이라고 하며 클로 하우저는 1988년생으로 닉보다 4살 연하. 사기꾼 닉이 레밍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 찾아간 레밍 브라더스 은행은 2008년에 파산한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을 패러디한 것. 닉이 피닉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1달러 지폐에 수컷 사슴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때 북미권에서 사용되던 대한화폐 벅에 대한 언어 유희이며 주디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PB&J는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로, 이 또한 미국 이동통신사인 AT&T를 패러디하였다. 식료품을 훔쳐 달아나는 족제비 듀크 위즐튼의 이름은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위즐튼 공작에서 따온 것이며 재미있게도 두 위즐튼 모두 앨런 튜딕이 연기하였다고.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를 모델로 제작된 리틀 로덴시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스 왕자가 창업한 Hence pastry shop. 와 빅히어로의 주 무대였던 Lucky Cat Cake. 그리고 초기 설정에서 닉과 피닉이 근무했던 체즈 치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닉은 여가기를 청소하고 피닉은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을 받는 설정이었다고 한다. 리틀 로덴시아에서 위즐튼을 검거한 주디는 보고서장에게 It's life isn't some cartoon musical where you sing a little song and your insipid dreams magically come true. So let it go. 라며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 대사는 영화 겨울왕국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며 이 밖에도 서장실에 있는 달력을 자세히 보면 영화 빅히어로의 배경지인 샌프란소쿄를 발견할 수 있다. 주디가 실종된 수다를 찾기 위해 닉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면 유모차 밑에 있는 미키마우스를 발견할 수 있고 닉의 세금고지서에 적혀있는 주소지 1955 Cypress Grove Lane. 에서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개장 연도인 1955년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적인 모로코 스타일의 외관과 히피족 스타일의 실내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미스틱 스프링 오아시스에서 만나게 된 야스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본 스케이트 펑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야스가 자연주의 클럽의 문을 열기 바로 직전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할 수 있다. 추가로 자연주의 클럽에서 주디가 옷을 안 입는 동물을 보고 경악하는 장면에서 사실 닉도 그 옆에서 바지를 벗어 주디를 더 놀라게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장면은 삭제되었다. 덧붙여 자연주의 클럽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코끼리 난기의 이름은 힌디어로 발가벗은 사람을 뜻한다. 닉의 절친이자 DMV에서 근무하고 있는 플래시는 사실 닉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육상팀에 속해 있었다고. 플래시의 회사 동료인 프리실라의 헤어스타일은 겨울왕국의 안나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는데 그녀의 성우 또한 안나 역을 맡은 크리스틴 벨이 녹음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프리실라의 성우인 크리스틴 벨은 평소 나무늘보를 좋아하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DMV에서 느려 터진 나무늘보가 근무하고 있다는 설정은 실제 일 처리가 늦고 하루 종일 줄만 서 있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미국 DMV를 풍자한 것으로 2017년 할로윈 당시에는 실제 DMV 공무원이 플래시 코스튬을 입고 근무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후 닉과 주디가 발견한 에밋 오토톤의 운전면허증에는 디즈니랜드의 개장 연도와 디즈니툰 스튜디오의 총책임자인 존 라세터의 출생 연도가 표기되어 있으며 에밋 오토톤의 이름은 TV 스페셜 Emmett Otter's Jug Band Christmas. 에서 따왔다고 한다. 툰드라타운의 제왕 미스터 빅은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비토 콜레오네를 모티브하였으며 그녀의 딸인 푸르푸르 또한 비토 콜레오네의 딸인 코니 콜레오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주토피아 공식 핸드북에 따르면 미스터 빅은 백만장자라고 하며 그는 과거 할머니와 함께 주토피아로 건너와서 제과점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미스터 빅의 증언으로 인해 찾아간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정거. 라는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표지판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제작진들이 근무했던 허름한 창고의 이름이었다고. 과거 닉이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현재 닉이 입고 있는 셔츠와 동일한 무늬의 벽지를 볼 수 있으며 주디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건네준 손수건은 어린 시절 입었던 유니폼에서 사용된 스카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담으로 작중 닉은 무늬는 동일하지만 색만 다른 셔츠를 딱 2벌 입고 등장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선글라스 또한 2가지 종류를 착용한다. 선글라스에 대해 제작진들이 말하기를
이는 실제 여우들이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햇볕을 받으면 눈이 상하는 것을 염두하여 선글라스를 착용시키게 되었다고. 영화의 최종 흑막인 벨웨더는 코미디언 마리아 벤퍼드와 영화배우 티나 페이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녀의 디자인은 양이 된 사자 램버트에 등장하는 양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작중 벨웨더의 사무실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최종 흑막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저격수 더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주디에게 질문한 양이 바로 저격수 더그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더그의 연구실 근처에는 오스왈드의 럭키 레빗 그래비티를 발견할 수 있으며 더그의 동료인 제시와 울터의 이름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와 제시 핑크맨을 패러디한 것. 이 밖에도 연구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슬퍼 보이는 늑대 사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1984년 뮤지컬 울프보이에 출연한 키아누 리브스의 일상 사진을 패러디한 것. 주토피아 속 인기 스타 가젤의 성우 샤키라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가젤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들에게 엉덩이를 더 크게 만들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또한 가젤은 작중 유일하게 신발을 신고 있는 캐릭터지만 그녀의 모델인 샤키라는 신발을 신고 공연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주디의 성우 지니퍼 굿위는 주디를 연기하는 동안 주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회색 머리로 염색하였고 주디가 닉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녹음할 당시에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연기에 몰입하였다고 한다. 2016년 2월 24일 진행된 주토피아 인터뷰에서 바이런 감독은 주토피아는 이종 간의 연애가 가능한 열려있는 사회입니다. 닉과 주디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웃기나 토라고 해야 되나. 주디와 닉이 결혼한다면 멋진 일이 되겠네요. 나는 말을 남겨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였는데 이후 공개된 주토피아 플러스에서는 주디와 닉 커플이 아닌 플래시와 프리실라 커플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선사하였다. 여담으로 작중 주디의 옆집에 살고 있는 버키와 프롱크는 사실 동성 커플이라고 하며 버키의 성우를 맡은 바이런 또한 남성을 좋아하는 게이. 주토피아는 여우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닉과 작고 약한 동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상처받던 주디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담은 블랙 코미디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영화는 동성애와 인종차별로 고통받던 제작진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제작진들은 닉과 주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꿈꾸며 영화 주토피아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